반갑습니다. 되게 많이 오셨네요. 오늘 춥다는 얘기 듣고선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이 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요 내용은 저희들이 인터넷으로도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은 다 생중계로 나가고 있을 예정이고요. 생중계 나간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시 볼 수 있도록 유튜브에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복귀하실 수도 있고요. 심플로우에 가보시면 저희들이 발표자들의 자료들도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 정도고요. 제가 원래 이제 연말만 되면 이런 자료들을 항상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6년을 바라본 오늘, 그리고 2017년을 이제 바라봐야 되는 시점에서의 그런 트렌드를 한번 전망해 보고요. 그 전년도에 있었던 이야기들 일부를 같이 섞어 놓을 예정입니다. 오늘 주제는 아마 이제 10대 뉴스에 좀 더 많이 포커싱이 될 것 같고요. 트렌드는 여러분들 이제 그냥 키워드별로 쭉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만한 내용들로 좀 채워져 있습니다. 네,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2016년도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생각보다 한국이 엄청 잘하고 있다라는 평을 듣고 있고요. 뉴욕타임즈에서 올해 특집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실리콘밸리가 이제 한국을 배워야 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급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항상 이제 급하게 성장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어쨌든 정부의 강력한 의지, 그다음에 추진 의지, 각 기관들의 새로운 출범, 저희 같은 이제 민간 사업자들의 활발한 활동들이 이제 겹쳐지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벤처 투자 결성 규모가 올해 아마 2.8조 원을 좀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내년 정도 되면 이제 3조 원이 드디어 넘어서면서 민간 생태계에서는 가장 펀드 규모로는 가장 역대 사상 최고로 오르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닷컴 버블 시절에가 한 2.4억 정도로 2.4조 정도로 가장 이제 정점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이미 2015년도에 저희들은 이제 사상 최고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설법인 수가 연 9만 개 중에서 절반 정도가 기술과 관련된 업종이고, 그 중에 벤처 기업에 누적되어 있는 등록 개수가 3만 개를 이제 돌파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벤처스퀘어가 2010년도에 세워졌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벤처기업 수를 조사해 보니까 죽지 않은 벤처기업 수를 조사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만 해도 2만 개 정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3만 개를 돌파한 예정이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 17개,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것까지 합하면 18개, 그다음에 전국에 관련된 BI 센터와 문화창조 융합센터, 그다음에 콘텐츠 코리아 랩 등등 해서 콘텐츠와 관련된 창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기관들도 새로 설립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겉모습은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많아졌고요. 예전 같았으면 한 10여 명 정도 있을 만한 이 행사에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신 것도 사실은 지금의 상황에 반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이 조사가 이렇게 엄밀한 데이터에 의해서 조사된 건 아니고요. 여기 이제 해피소나라는 스타트업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데, 거기를 통해서 벤처기업 협회에서 의뢰를 하고 벤처 스퀘어에서 분석을 하고 관련된 구성을 한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제가 이제 교정은 좀 해드리겠지만, 일부 여러분들이 느끼는 뉴스와 약간 좀 다른 면들도 있다는 것도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월 31일까지의 데이터니까요. 11월과 12월은 아직 분석되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10위입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팁스, 민간 주도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운영기관사들이 지금 벌써 30개가 넘어섰는데, 이 30개 운영기관사들이 최대 1억 원까지 투자를 한 1억 원의 최대값이 1억 원이 아니라 수억 원을 투자해도 지원 대상이 되는 매칭 투자값이 1억 원이죠. 그래서 1억 원에 대해서 정부가 다시 심사를 거쳐서 5억 원을 추가해주고 5억 원의 R&D 자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나와 있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규모 있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 더벤처스 사태가 한번 벌어졌죠.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투자 생태계가 명확하고 투명하고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 깨달게 됐고, 그 내용으로 다시 이제 선진화 방안이라든가 엑셀러레이터의 법제화를 통해서 규제가 일부 도입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논란은 많았는데요. 예, 어쨌든 뭐 이런 논란들이 사실은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구조를 짜나가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도움이 됐다. 그리고 급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가이드라인을 삼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구속되고 무죄로 풀려났고 1심에서는 이제 무죄였지만 2심 그 검찰이 항소까지는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도 이 이야기는 지속될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9위입니다. 투자 유치와 관련된 투자와 관련된 뉴스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올해 16년에 사실 15년도보다 제 벤처스퀘어도 투자 관련된 뉴스들을 분석해 보니까 2배 정도 늘어나 있어요. 이거는 그 액수가 늘어나는 걸 떠나서 이제 투자받은 기업들이 공개하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떻게 투자받았고 왜 투자받았고 그다음에 누가 투자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뉴스로 표현되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은 사람들한테 이제 또는 이제 후배들 창업가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 있는 공개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실제로도 뭐 오늘도 뭐 미미박스 뭐 대형 투자건도 나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후배들 입장에서는 창업 생태계에 들어왔을 때 망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다. 투자도 많이 받고 있고 중간중간에 어떤 식으로 초기에 투자를 어떻게 받고 나중에 후속 투자를 어떻게 받는지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8위는요. 유독 이제 2015년과 2016년에 여러분들 그 지원 프로그램들 보시면 앞쪽에 청년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는 걸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정책적인 이슈의 가장 큰 모습인데요. 사실 우리 시장에서의 그 청년 창업가들의 성공률보다 사실 시니어 창업가들의 성공률이 훨씬 더 높고 생존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청년 실업에 대한 문제가 아직도 이제 국가적인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지자체와 중앙 정부가 모두 청년 일자리의 일환으로 청년 창업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종 홍보나 각종 지원책이 많이 나오면서 이런 뉴스가 많이 가득 찬 걸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7위입니다. 7위는 크라우드 펀딩 관련 법제가 이제 제도화돼서 드디어 이제 시작됐습니다. 성과라고 하면 뭐 펀드 유치 딜 완결이라고 표현하는 딜 성공률이라고 하는데요. 크라우드 펀딩 성공률이 우리나라에서 초기에 한 60%까지 가고 지금 한 50%에 머물고 있다고 하고요. 미국에 비하면 훨씬 우리가 높다라는 평가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40%의 성공률을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60%가 되니 대단하지 않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아직은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초기에 정책적인 효과, 오프닝 효과, 소위 말하는 이제 오픈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업계도 전망하기를 뭔가 모수가 커지면 당연히 성공률은 조금씩 떨어지긴 할 거다라고 하는데, 다만 내년부터는 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자체의 홍보나 크라우드 펀딩에 올라가 있는 그 공모 방식이 좀 더 활성화됐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좀 더 많이 유입시키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인데요. 스타트업 데모데이. 예. 올해 한 해만 한 1,600개 정도 데모데이가 이루어진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이 기관들 뭐 온갖 곳에서 뭐 데모데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데요. 이거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자기 BM에 대해서 이제 노출하고 공연하듯이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관람객이 반드시 투자자가, 소수의 투자자가 아니라 일반 참가객 또는 예를 들면 일반 그 창업 예비자들에게도 보여지고 있다라는 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데모데이 문화를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좋다라고 표현도 되는데요. 거꾸로 좀 부정적인 요소도 있죠. 그래서 뭐 화려하게 떠들고 화려한 장표와 화려한 언변만으로 투자를 받는다라는 비판도 여전히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스타트업 대표라면 어차피 자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어야 투자든 직원 모집이든 사업이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데모데이 방식 또는 데모데이 행사들은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위는요. 스타트업 핀테크 관련된 뉴스가 유독 많이 차지했습니다. 근데 스타트업 핀테크와 관련된 관심도는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그 내용 기사들의 내용을 쭉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만 잘 안 된다라는 내용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 다른 나라 사례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핀란드라든가 뭐 저기 뭐 중국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이제 핀테크와 관련된 국가 지원 사업들이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아주 그 그물망처럼 잘 갖춰져 있는 규제 혜택 때문에 새로운 진입 장벽이 되고 있어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최근에 어떤 스타트업은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의 투자를 받기 힘들어서 해외로만 계속 IR을 하러 다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이제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변화하기가 아직 시기가 이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여기다 이제 사실은 알파고를 하나 딱 넣으려고 했는데 뭐 알파고 뭐 지상 최대 그 테크 마케팅이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예, 테크 마케팅 중에서 AI를 가지고 이렇게 성공적인 마케팅을 한 건 처음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드디어 일반인들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오래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4위까지 올라온 거는 사실 그만큼 중요도가 높았느냐 또는 상업적인 성공을 거쳤느냐와는 다르게 뉴스로서 사람들한테 인지된 뉴스로서 AI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 그리고 AI는 다시 국가적인 고민들인 일자리 문제와 함께 엮이면서 미래 전략에 대해서 고민하게끔 만들었고요. 인공지능 관련된 연구소나 뭐 연구 개발 또는 R&D 관련된 사업들도 본물 터지듯이 나온 한 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위로 한번 가볼게요. 3위. 이거 좀 의외죠. 여기 여러분 여기 계시는 이 판교라는 키워드가 이 스타트업하고 엄청나게 연관되어서 키워드가 노출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뉴스에 왜 판교라는 키워드가 이렇게 많이 나왔냐 보니까 김범수라는 키워드하고도 많이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를 만드는 기자들이 아직도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도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아서 인지도 있는 인력과 그다음에 경기도가 엄청나게 그 스타트업 캠퍼스를 런칭을 했잖아요. 그리고 미래부도 대통령 행사까지도 만들어내면서 언론 홍보가 가장 활발했던 그 공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김범수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가 3위로 올라오면서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까 그 AI와 비슷하게 일반인들도 스타트업도 이제 아카데미 같은 게 생기는구나 라는 인식이 생길 정도로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았던 뉴스였습니다. 스타트업 캠퍼스는 이 자리가 아니고 저쪽에 있죠. 요새는 뭐 하고 있나요? 얼마 전에도 큰 행사 하는 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더 큰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2위는요. 글로벌. 제가 하여튼간 올해 한 해 들었던 그 정부기관과 언론사들한테 들었던 얘기는 특히나 우리 그 공무원분들한테 들었던 얘기는 키워드가 엄청나게 그 글로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글로벌이 아닌데 왜 맨날 글로벌만 외칠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정말 글로벌이 아니면 살기가 힘들겠구나. 라는 이제 절박감도 한번 느껴지는 상황이었고요. 어저께 우리 팁스타운에서 열렸던 그 행사에서 중기청장님이 오셔서 팁스 프로그램이든 이제 중기청의 그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은 글로벌 진출 계획 또는 글로벌 시장 평가, 시장 분석이 없으면 추가로 후속 지원이 힘들 정도로 글로벌에 포커싱된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표현을 공언을 하실 만큼 글로벌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이기도 하고 산업 구조 자체를 이제 수출의 대상으로 보는 이 구조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위는 뭘까요? 2위까지 봤습니다. 2위.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심플로 같은데 보시면 이거 다 나와 있는데 예, 앞에 집중하시나 안 보시나. 1위는요. 예, 네, 크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어쨌든 엄청나게 이 정부 들어와서 스타트업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 펼쳐졌고 사실 그 전부터 민간에서 자발적인 생태계 구조를 만들어 가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들 비롯해서 김강현 센터장 계시는 디캠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정부와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활동을 해왔는데요. 근데 그 정책을 아래쪽에서 받아서 사실 정책적으로 받아준 게 또 이 정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과를 따질 때 의외로 뭐 싸잡혀서 지금 욕 듣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그 지원 예산도 이제 특별히 야당의 반대가 없이 그대로 통과된 걸 보면 야당이나 여당이나 지금 현재로서는 미래에 대한 우리 먹거리에 대한 고민들 할 때 스타트업을 지원해 주는 게 맞겠다라는 이제 저간의 상황이 펼쳐져 있고요. 다만 걱정되는 거는 이런 예산 지원이 계속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나중에 나오는 소리는 성과가 있었느냐에 대한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되면 아마 이 전 정부, 이 지금 정부 이제 전 정부가 되겠죠. 전 정부의 성과, 공과 또는 이제 실적에 대한 논란이 한번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고 있고요. 어쨌든 예, 관련돼서 쭉 많이 있었고요. 특히 이런 그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1위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17개 기관의 오픈 시기에 대통령이 전체를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오픈된 여러 시리즈 기관에 보통은 한두 개만 상징적으로 참여하시는데 예, 이걸 전체를 참여했다는 거는 기자들이 많이 따라다녔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만큼 뉴스가 많이 나왔다는 걸 의미하고 전혀 관심도 없으시던 우리 중앙에 계시는 그 언론사분들이 스타트업을 다루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이게 왜 1위가 됐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16년을 한번 돌아봤고요. 그 2016년도를 이제 또 돌아봤을 때 뭐 우리가 크라우드 방식으로 한번 보니까 창조경제, 투자유치, AI, 팁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사람들한테 회자됐고 스타트업 생태계 종사자들 입장에서도 큰 뉴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뭐 그 외로는 뭐 삼성의 스타트업 그 선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의미심장한 스타트업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 부여를 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민간에서 만들어진 그 기관으로서 엑셀러레이터들이 법제화가 됐다라는 의미도 상당히 아래로부터의 혁신이 일정 부분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또 평가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한 2분여 동안 빠르게 2017년도 스타트업 그 트렌드에 대해서 키워드별로 쭉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벤처스퀘어에 기사로 제가 따로 써서 상세하게 좀 공유 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그냥 한번 어떤 키워드들이 있는지 한번 쭉 한번 훑어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전망도 밝고 시장도 확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곳들입니다. 일단 크라우드 펀딩은 제도가 안착되는 시점이고 크라우드 펀딩에 들어갈 수 있는 유입 창구가 많아지면서 크라우드 펀딩에 관련된 스타트업의 홍보나 또는 이제 지원 기관들의 관심도는 높아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상 쪽이 이미 뭐 많은 트렌드를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우리나라에 이제 카카오와 라인에 이어서 3대 그 글로벌 플랫폼으로 대설하는 새롭게 뜨고 있는 스노우 같은, 페북에서 산다고 했는데 거절했다고 그러죠. 스노우 같은 곳들, 근데 이런 그 영상 플랫폼들의 활성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영상 플랫폼에 대한 투자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바이오가 사실은 스타트업의 영역에 영역이 밖에 있었던 곳인데요. 지금 이제 헬스테크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면서 제도적인, 법적인 또는 지원 관련된 그다음에 빠른 그 산업적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좀 더 그 생존 주기가 빨라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팁스 관련된 투자처로도 헬스 바이오 쪽에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키워드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이제 중국이 상당히 이제는 뭐 사드 문제를 통해서 또는 이제 정말 우리 친구였나에 대한 퀘스천이 들면서
그 외에 우리를 선배로 여기고 있는 동남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변덕스러운 날씨로 가고 있는데요. AR, VR은 지금 투자만 계속되고 있죠. 돈을 제대로 벌고 있는지는 계속 쾌수천일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는 여전히 상업적인 성공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오늘도 그렇지만 그 일본이 좀 더 그런 콘텐츠에 강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핀테크는 여전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요. 지금 은행권에서 국민은행에서 3,000명을 비롯해서 우리은행에서 1,500명 뭐 등등 해가지고 내년에 한 14,000명 정도가 구조조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어느 산업 구조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은행권의 변화는 또 우리 기술업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건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IoT는 여전히 설익은 사과인가에 대한 논란도 계속 이어질 거로 예상되고요. 로봇 대형 마케팅은 계속되지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효율성은 아직도 검증되지 않았고, 산업용 로봇은 충분히 검증이 되고 있지만 우리 B2C의 생활용 로봇은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불길한 소식들이라서 그냥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보안위협이 커질 예상이고요. 그다음에 엑시 시장이 축소될 예상입니다. 이 엑시 시장이 축소된다는 의미는 미국이 이미 작년을 기점으로 2015년을 기점으로 투자 규모가 꺾이고 있고요. 거기에 금리 인상의 파고가 이루어지고 인프라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면 금리가 인상되고 세계 금리에 영향을 주고, 세계 금리에 영향을 주면 주식 시장과 부동산이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사업의 시장이 그만큼 축소되는 효과가 나온다라는 이제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어서 엑시 시장이 예전에는 이제 M&A 시장으로 부풀려져 있었는데 그게 좀 축소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웹 서비스와 앱의 변화는 내년에 이제 피크에 다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웹 기반 서비스가 지탱해주던 광고 시장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어서 이 광고 에이전시 시장이 바뀌면 웹 서비스의 시장도 많이 바뀌고 이제 B2C의 시장보다는 B2B의 시장으로 다시 한번 전환이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O2O는 저는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에는 내수의 시장이고 비효율성을 효율화시키는데 오히려 시장 사이즈를 줄여버리는 역할을 하고 일자리를 창출시키지 못하는 시장으로 전락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오히려 사업적으로는 성공을 할지라도 지원책으로는 O2O 시장을 그렇게 지원해 주지는 않는 분위기가 많이 이어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또 빠르게 진행을 하는데 제가 조금 시간을 넘겼는데요. 2017년에 여러분들 도전해야 될 과제가 상당히 많이 산적해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긴 해야겠죠. 저는 지금 달리기 시작했는데 10년 동안 달리지 못하게 하다가 이제 벤처기업들 이제 좀 한번 달려보나 싶은데 이런 상황들이 부정적인 상황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은 어떤 사람이 새로운 그 리더십을 잡더라도 스타트업이나 창업과 관련돼서는 계속 주먹앞편식으로 독려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나름대로의 좀 소신을 좀 갖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고요. 여러분들 2017년 한 해도 열심히 달리셔서 큰 성과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